자, 생명과학원 31번째 시간으로요. 유전의 기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리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리 법칙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유전적 원리를 익혔잖아요. 예,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유전적 원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독립 법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리법칙은요,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법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서로 다른 쌍독염 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분리법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이걸 이제 우리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동염 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는 뭐예요? 서로 다른 염색체잖아요. 같은 염색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라지 A 또는 스몰 a가 나올 거고, 라지 B 또는 스몰 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같은 유전자, 같은 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나올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이 라지 A, 라지 B 또는 스몰 a, 스몰 b가 동시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다음에 뭐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와 같이 총 4개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몇 개? 2개의 조합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실제 멘델 큐브의 실험을 통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둥글다, 주름지다. 이 두 가지 그 하나의 대립 형질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황색이냐 녹색이냐, 이런 두 가지 대립형질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완두 교배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두 교배 실험 보시면요, 이거 똑같습니다. 자, P세대는요, 순종의 우리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이렇게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손 1세대에서 전부 다 둥글고 황색인 애들만 나왔네요. 그죠? 둥글고 황색인 애들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 이 F1을 이제 마찬가지로 자가 교배를 하면, 자가 교배를 했더니 그 나오는 자손들을 보니까 둥글고 황색도 나오고 주름지고 황색도 나오고 둥글고 녹색도 나오고 주름지고 녹색도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을 보니까 이게 9대 3대 3대 1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완두 교배 실험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이 독립의 법칙의 이 그 과정을 통해서요. 과정에서 우열 판단을 한번 해보고 유전자형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 판단부터 볼까요? 아니, 우열 판단부터 볼까요? 우열 판단 보시면 우열 판단의 핵심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요. 자, F1을 자가교배하여 나온 F2는 둥글고 황색인 완두,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나왔다라는 건데, 보시면 F1에서 보시면요, F1의 그 표현형을 보시면은 우리가 얘가 그 둥글고 황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은 자가교배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둥글고 황색인데 알겠죠?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어떤 형질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주름졌다든지 녹색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는 둥근 것과 황색인데, 둥글고 황색인데 자손에서는 녹색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대립형질이 나타났죠. 질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자손에서 나타났죠. 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러한 특징은요, 알겠죠?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해석 부모는 둥글고 황색인데 알겠죠? 어쨌든 자손에서 자손이 녹색도 나오고 자손이 이렇게 녹색도 나오고 알겠죠? 녹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름진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대립 형질에 관련된 대립유전자를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자손에서 그냥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름진 형질이. 그럼 분명히 뭐야? 이 대립 유전자는 부모한테서 온 거예요. 녹색도 그러고 주름진 것도 그러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 부모는 주름진 것과 녹색과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하지만 뭘로 발현이 안 됐어요? 표현형으로 발현되지가 않았죠. 그렇죠? 표현형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는 뭘 가지고 있다? 주름진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둥글고 황색이잖아요. 그럼 뭐도 가지고 있어요? 둥근 유전자와 황색 유전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대립 유전자 상태를 보시면 둥근 거 주름진 거, 황색과 녹색이 뭐예요? 대립 유전자잖아요. 그죠? 서로 대립 유전자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걸 우리는 우성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황색과 녹색이 있는데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황색이 뭡니까? 그게 우성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우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뭐냐? 둥근 유전자는 주름진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고 황색 유전자는 녹색 유전자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둥근 건 라지 R, 주름진 건 스몰 r, 황색은 라지 Y, 녹색은 스몰 y라는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열 판단이 끝났고요. 유전자형 판단을 해보면요. 우선은 이 첫 번째 PP 세대부터 볼 수가 있죠. P 세대 보시면 순종이고요.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주름지고 녹색. 이 가시죠? 자, 그럼 이걸 유전자로형으로 표현하면은 순종이니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둥글다, 라지 R, 황색, 라지 Y. 마찬가지로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이니까 주름지고 녹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펜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유전자가 이렇게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Y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라지 R, 라지 Y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라지 R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라지 Y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부모는 뭐밖에 못 줘요? 자손을 통해서 뭐밖에 못 주냐면은 라지 R, 라지 Y만 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몰 R, 스몰 Y밖에 못 주죠. 그러면 자손은 라지 R, 라지 Y, 스몰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가교배니까 유전자형이 똑같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유전자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있는 겁니다. 즉, 뭐 아니면 뭐? 라지 R 아니면 스몰 R을 줄 수 있고 라지 Y 아니면 스몰 Y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손을 보시면요. 일단 둥글고 황색은요. 라지 R이나 라지 Y만 가지면은 하나라도 가지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 세 개 나온 거 있죠? 세 개 나오는 거는 주름지고 황색이니까 주름지고 황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둥글고 녹색은요. 둥글고 녹색은 라지 R을 가지고 스몰 I가 되겠고요. 주름지고 녹색은 둘 다 전부 다 스몰 R, 스몰 Y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는요. 라지 R이 오든 스몰 R이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Y가 오든 스몰 Y가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자형 판단도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열 판단이 끝났으니까요. 우열 판단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9대 3대 3대 1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대 3대 3대 1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9대 3대 3대 1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9대 3대 3대 1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9대 3대 3대 1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전자형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F1에서 유전자형을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고 있습니다. F1 상태에서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F2에서 표현형의 B가 9대 3대 3대 1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가 독립이라면 알겠죠? 독립이라면은 얘네가 따로 얘네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느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서로 어떻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따로따로 유전되니까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그 완두의 모양을 가지고 완두의 모양 유전부터 먼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라지 R과 스몰 r, 라지 R, 스몰 r끼리 이렇게 유전된다고도 먼저 한번 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라지 R을 줄 확률 2분의 1, 스몰 R을 줄 확률 2분의 1, 라지 R, 스몰 R 줄 확률이 각각이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조합을 보면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각각의 확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요. 오늘 각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뭐가 됩니까? 둥근 거. 그 다음에 이 분홍색으로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뭐예요? 주름진 거라고 그 주름진 완두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둥근 완두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주름진 완두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완두의 색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Y, 스몰 i, 다음에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때 얘네들을 이제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어떻게 유전되느냐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라지 y, 스몰 i, 라지 y, 스몰 y 할 수 있고 두 개가 합쳐지면 라지 y, 스몰 i, 라지 y, 스몰 i 여기 라지 y, 라지 y겠네요. 라지 y, 라지 y, 라지 y, 라지 y, 스몰 y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i, 스몰 y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확률 또한 2분의 1씩 곱하면 되니까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은 황색 완두,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녹색 완두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결과적으로 황색 완두가 나올 확률 4분의 3, 녹색 완두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둥글고 황색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주름지고 황색이 나올 확률, 둥글고 녹색이 나올 확률, 주름지고 녹색이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둥근 게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요. 황색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최종적으로 둥글고 황색이 나올 확률이 16분의 9, 주름진 게 나올 확률 4분의 1, 황색이 나올 확률 4분의 3이니까 16분의 3이 되고요. 둥글고 녹색, 둥근 게 나올 확률 4분의 3, 녹색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요. 얘도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 주름지고 녹색인데요. 주름질 확률이 4분의 1, 녹색일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결국 9대 3대 3대 1이란 비율은 뭐예요? 9대 3대 3대 1 확률적인 비율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멘델의 우열관계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의 우열관계 확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멘델의 우열관계는요, 우열관계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장시켜 가지고요, 두 가지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요. 얘들 통틀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유전 같은 경우는요, 대립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부모의 중간 형태의 대립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으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완전 우성입니다. 불완전 우성은요, 대립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불안정하여 중간 정도의 제3의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얘기부터 해보면요, 우열관계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빨간 꽃과 흰 꽃, 그다음 분홍색 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 꽃이 라지알, 그 다음에 흰색 꽃이 라지 W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열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즉 라지 R이 라지 W보다 우성일 때도 있고요, 라지 W가 라지 R보다 우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지 R과 라지 W가 우열이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하고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중간 정도의 제3의 형질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 같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F2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라지 R을 받으면 빨간색, 라지 W 받으면 흰색인데 가운데는 뭐예요? 둘 다 갖고 있으면은 분홍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이런 중간을 갖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딱 가운데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불완전 우성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세포라고 봅시다. 세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꽃잎이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꽃잎이라는 세포에서 빨간색 색소가 나올 수도 있고 흰색 색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세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꽃잎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세포에서는 라지 R이 우성이에요. 근데 어디는 라지 W가 우성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막 이 우열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흰색이 우성, 어떨 때는 빨간색이 우성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한 꽃잎 내에서 세포가 이렇게 각각이 전부 다 우열 관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 나온 쪽에서는 라지 R이 우성일 때는 빨간 색소가 나올 거고요. 라지 W가 나올 때는 뭐예요? 흰색 색소가 표현형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포 하나하나의 색깔들이 뭐예요? 마치 우리 TV에 나오는 것처럼, TV에 있는 소자처럼 알겠죠? TV에 나오는 이 그 빛을 내는 이런 소자처럼 우리 눈에는 뭘로 나오냐면은 핑크색, 분홍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색깔의 범위가, 이 색깔이 나타나는 범위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보거나 완전히 흰색으로 보거나 이 사이에 어느 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예요? 분홍색, 핑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핑크고 여기도 핑크고 여기도 핑크고 여기도 핑크예요. 근데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흰색에 가까운 핑크,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에 가까운 핑크가 되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이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공동 우성인데요. 공동 우성은 불완전 우성이랑 다릅니다. 두 대립유전자가 모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됐잖아요. 여기는 둘 다 우성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혈액형이 있는데요. 혈액형은 나중에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 B, O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A랑 B는 같은데 O는 완전히 열성이에요. 표현이 아예 안 됩니다. 이 둘과 만나고 있으면.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 공동우성이라고 하냐? A랑 B가 공동우성,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가 공동우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대립유전자가 라지 A와 라지 B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A, B형이 됩니다. 왜? A도 발현하고 B도 발현을 하거든요. 둘 다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왜? 공동우성이어서. 이해 가시죠? 네. 근데 만약에 A라는 유전자와 O라는 유전자 혹은 B라는 유전자와 O라는 유전자가 있으면요. 얘는 완벽하게 A는 O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A형으로 나타나고 얘는 B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 경우에는 우열 관계가 분명하죠. 얘가 우성, 얘가 열성,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인데 얘들은 쉽게 말하면 둘 다 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그래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과정을 우리는 공동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들 통틀어서 우리는 중간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중간유전이라는 거는 맨델이 가지고 있는 우성과 열성의 관계를 확장시킨 거다. 개념을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예, 이 개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전의 기초에 대한 강의를 끝냈는데요. 유전의 기초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여기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뭐예요? 얘들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 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방식을 문항에다가 적용시키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유전의 기초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